예, 저는 유현재라고 합니다. 카피라이터로 입사해서 8년 조금 넘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는 이케, 상케, 통케 헬스 커뮤니케이션 뭐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소통 분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수님이 한 1시간 정도 수업하다가 휴식 그러잖아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서강대에서 휴식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그날이 서강대 마지막 날이에요. 이런 지붕이 있는 곳에서 아무도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보이게 안 보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현재라고 합니다. 광고와 관련된 수업,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미디어 콘텐츠,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아주 기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원래는 글 쓰는 게 좋았어요. 글 쓰는 걸로면 이렇게 작가를 하려고 막 머리도 기르고 다니고 엄마한테 좀 맞기도 하고 제 친구가 너한테 딱 맞는 걸 찾았다. 글도 쓰는데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광고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모전을 뭐 한 대학교 3, 4학년 때 한 6, 7번 수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좋은 걸 하는데 돈도 들어오는구나. 와라 원더풀 월드 뭐 이러면서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맞아서 그때부터 이제 8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는 육회, 상쾌, 통쾌 최근에 뭐 어디 여기저기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트로트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 오리지널 러트는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좋은 일도 오래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잠깐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좀 예상치 않은 인생이 좀 펼쳐지더라고요. 각 학기마다 교수님들이 이제 한 명씩 뽑아서 조교를 선택을 하죠. 저를 선택하신 교수님이 전공이 헬스컴이었어요. 저는 뭐 헬스컴을 잘 모르고 갔다가 그때 헬스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헬스하지는 않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너처럼 광고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네가 막 그 마케팅하고 막 어떤 소통했던 그 제품을 다 걷어내고 건강과 관련된 이슈를 채워넣어라. 그럼 그게 헬스컴이다. 광고를 하면서도 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의 매력은 사회에 도움이 좀 직접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때 이제 같이 하면서 헬스컴이라는 걸 처음 맞닥뜨리게 됐죠. 처음에 유학 갔을 때는 한 2년만 있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석사 받고 박사도 받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도 한 3년 하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건강의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건강은 그냥 말 그대로 육체적 건강 뭐 이런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한 상태거든요. 그 온전한 상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분명히 소통도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미디어의 제대로 된 활용도 있고 스마트폰의 제대로 된 활용도 있고 막 그럴 거거든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소통 분야, 금연도 그렇고 절주도 그렇고 건강검진과 관련돼서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검률 낮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쉽게 할 것인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수님이 한 1시간 정도 수업하다가 휴식 그러잖아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서강대에서 휴식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그날이 서강대 마지막 날이에요. 이런 지붕이 있는 곳에서 아무도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보이게 안 보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제 저만 건강하면 돼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우, 말도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건강을 해치는 커뮤니케이션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무슨 뭐 가짜뉴스 이래서 그게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 환경에 보면은 진짜처럼 막 포장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소통 분야? 이게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보통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제가 말하는 소통은 사실 그 이상 소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해를 하게 만들자라든가 아니면 물건이 팔리게 와라든가 쉽게 말하면 머리 엄청 굴려야 돼요.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분들한테 뭘 할 수 있는지도 빨리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즘 그 용어 참 안 씁니다만은 이분들이 갑인지 내가 갑인지 빨리 파악해야 돼요. 뭐든지 허 받아주고 뭐 이거 내 돈인데 써 그러면서 카드 다 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랑 나랑 원하는 게 뭘까를 빨리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소통 감수성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건네주는 행동 그거가 바로 그 릴레이션이잖아요. 관계성 회복과 관련된 게 소통이다라고 그냥 저는 얘기를 해버려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책 중에 이제 1장이 이제 그런
찐 역지사지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당신은 역지사지를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아마 100% 그렇다고 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 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왜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역지사지는 아주 처절한 노력이에요. 아주 뭐랄까 그 진짜 공부하듯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직급과 상관없이 한번 바꿔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뭐랄까 인간관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걸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소문이 나요. 아, 저 사람이랑 일하면 뭐랄까 닭이 항상 있다라든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냥 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한 두 가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랑 제일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형인데 그냥 그 형이랑 저랑 앉아서 연습장 하나씩 놓고 그리고 1시간 반을 떠들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뭐 형은 머리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문제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별 험한 얘기들을 다 하면서 막 1시간 반 동안 해요. 그럼 아이디어가 나와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아이디어가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뭔가 터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니까 있던데 그 알렉스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에 보면은 뭔가 그 관계가 수평이고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더 집단지성이라는 걸 제대로 활용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용어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건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고민하고 막 있는 문제지만 제 박사 논문이 이제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미디어의 제대로 된 활용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왜 그런 거잖아요. 미디어가 있는데 활용은 해. 그런데 그거에 종속되진 않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어떤 변수가 뭘까? 그때 제일 통계값으로 높게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 영어로 이제 메이저 케어 기버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뭐 엄마 혹은 뭐 선생님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서 이 미디어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가 나쁘게만 받아들여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써야 돼. 그리고 몇 시가 되면 뭐 자동으로 끊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통제는 되겠지만 그 아이의 이미지 속에 미디어는 나쁜 거예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뺏겠어요? 앞으로 AI나 이런 거 어떻게 뺏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 갖고 놀 수 있는, 영어로 플레이 위드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어른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바람직한 게 활용은 다 해. 근데 어느 순간 딱 덮어. 그리고 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법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편리한 시스템이죠. 왜냐면 우리가 그 필터버블 뭐 이런 확증 편향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도 가만 생각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마케팅 수단이에요. 아니 소비자가 확증 편향을 갖고 있고 필터버블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사회가 채워져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뭐랄까 대화가 있을 수도 없고 뭔가 관계 뭐 이런 것도 없고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좀 그런 유연성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뭔가 접하고 있는 정보가 어쩌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나한테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 미디어는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은 인류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단시간에 우리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급으로 계속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게 대부분 미디어와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랄까 그 미디어를 누리는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디톡스라든가 그런 준비들,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런 걸 실현시키기 위한 적절한 법제들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소통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책을 보고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소통하고 창조하고 맞닿는구나.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집단이 됐을 때 그 안에 케미가 어떻게 활용이 돼서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여정 같더라고요, 이 책이. 사회 물리학이라고 하는 말, 소셜 피직스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듣긴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아젠다인 것 같아요. 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그룹 액티비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처음에 되게 어려워해요. 서로 얘기를 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쉽지 않은데 거기서 갑자기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하하호호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은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케미가 마구 발산되는 순간인 거예요. 창조란 건 개인이 막 이렇게 혼자서 20시간, 30시간 고민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때로는 그 20시간, 30시간을 무색하게 만드는 집단 케미 5분이면 해결될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2억 7,761만 8,846원이에요. 뒤졌다. 제가 이제 이쪽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 하늘길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막상 나가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바깥엔 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도전해보세요.